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니모입니다. 제 영상을 오늘 처음 보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저는 뷰티와 브이로그를 다루고 있는 유튜버이고요. 여러분들이 저랑 이야기를 하는 컨텐츠를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저랑 이야기를 나누고 편하게 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이야기는 프리랜서로 일하는 나의 퇴사 후 1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목은 영상 업로드쯤에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상은 제가 퇴사를 먼저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퇴사를 권유를 하는 영상은 아니고 저에게 건네는 퇴사 후 1년 동안 너는 어떻게 살았니? 하는 영상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제 마음 속의 말을 듣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퇴사를 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크게는 2개 정도 추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월급과 일은 상관관계가 있잖아요. 일이 많아지면 월급도 많아지고 그렇게 해야 정상인데 저는 아니었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퇴사하게 된 이유인데요. 제가 팀장을 달 때까지 일의 업무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았어요. 저는 그 회사를 웹디자이너로 들어갔고 회사에 있으면서 마케팅 팀으로 전향이 됐어요. 처음에 입사를 하면서도 디자인만 할 수 없다. 병행해야 된다 라고 하셔서 알겠다, 병행하겠다 라고 하고 일을 했고, 근데 디자인의 비중이 거의 나중에는 0이 되었고 마케팅에 올 100이 되었어요. 그렇게 이제 제가 원하던 일이 자연스럽게 아니게 되었죠. 그러면서 저는 주말이 없이 일을 했습니다. 물론 출퇴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일을 했는데 회사 핸드폰은 제가 들고 항상 출퇴근을 하고요. 집에 와서도 회사 핸드폰으로 연락이 오면 제가 다 받고, 회사 핸드폰으로 컴플레인이 터지면 새벽이든 아침 일찍이든 시간에 상관없이 제가 다 감내를 해야 됐었고, 주말에는 이제 보고라는 게 있어요. 대표님한테 드리는 보고를 꾸준하게 이제 제가 했어야 되는 업무였고요. 팀장인데도 제가 계속 하더라고요. 그 일이 아무래도 실수가 있으면 안 되는 일이라서 밑에 직원을 줄 수 없다라는 명분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풀타임 잡이었어요. 좀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이 일에서 해방될 수 없었고, 주말에도 항상 회사 핸드폰을, 저는 제 핸드폰은 놔두고 다녀도 회사 핸드폰은 절대 안 놔두고 다니는 그러한 인식이 생겼어요. 물론 회사 업무를 다 맡아서 해야 되는 거니까 감내를 했는데 어느 순간 그게 지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반해서 월급이 높았더라면 괜찮았을 것도 같아요. 근데 저는 월급이 팀장을 달고서도 거의 사회초년생 월급을 계속 받았어요. 월급에 비례해서 저는 업무량이 굉장히 많았고 보상은 없고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퇴사를 하게 된 이유는 사내 왕따를 당했어요. 참 이게 사내 왕따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사내 왕따를 당했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계시는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되는 분위기였어요. 그때는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들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당한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건 변명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고 일의 업무량에 비해서 돈도 적은 데다가 사내 왕따도 당하고 소위 말해서 갈굼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제가 심지어 퇴사하는 직전까지도 있었어요. 퇴사하는 직전까지 저보다 높은 분한테 퇴사를 하겠다, 회사를 그만 나오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직원을 구하셔야 되니까 1달 정도 제가 인수인계하고 직원 구하시고 그러면 가겠습니다. 1달 정도 있다가 제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제가 회사 나간다고 말하고 한 2달, 3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직원을 안 구하고 계셨던 거고, 다른 직원들이 이제 제 윗사람한테 왜 직원 안 구하시냐, 팀장님 나가시는데 왜 직원 안 구하시냐 할 정도로 직원을 안 구하고 계셨고, 심지어 대표님한테도 말씀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한테 말씀을 따로 드렸고, 대표님은 제가 퇴사 이야기가 나오고 한 달 뒤에 들으셨고, 대표님은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셨고, 근데 그 저보다 선배분은 제가 대표님한테 따로 말씀을 드렸다는 거에 화가 나서 제 욕을 이렇게 막 다시 하고 다니셨고 약간 정신적으로도 힘들었어요. 일이 어렵지는 않았어요. 어렵지는 않았는데 너무 많았어요. 약간 업무 과다? 제 머리에 하드디스크가 있다면 이미 용량을 초과했고, 네, 그렇게 퇴사를 했습니다. 나의 퇴사를 막은 이유는 돈이죠. 어떻게 보면 계속 돈을 벌고 있었고 벌어야 했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퇴사를 하면 갑자기 수입원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당장에 저희 집 강아지들 밥을 줘야 되고 월세도 내야 되고 제 핸드폰 값도 내야 되고 카드 값도 내야 되고 하는데 수입원이 없어지면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계 이런 거 관련해서 때문에도 퇴사를 못했었고, 그리고 부모님 걱정하실까봐 내 딸이 어디 가서 좀 잘 지냈으면 좋겠고 그런 자식이었으면 좋겠는데 부모님 신경 계속 쓰게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퇴사를 한다는 게, 그쵸? 약간 그러한 이유들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돈과 부모님의 걱정, 이런 것 때문에 저는 퇴사를 망설였던 기억이 납니다. 나이도 조금 걸렸어요. 제가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라서 내가 이 나이에 회사를 그만두면 이제 내 인생은 끝나는 게 아닐까 하는 정말 짧은 그러한 생각을 잠시나마 했던 것 같아요. 퇴사를 한 이후 1년가량 지났는데, 저는 현재는 지금 프리랜서 영상 편집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집에서 주로 근무를 하고요. 돌아다니면서 촬영할 때도 있고요. 이거 관련해서 공모전도 나갔었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요즘에는 지내고 있어요. 솔직히 진짜 퇴사만 하면 저는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나를 옥죄어오는 이 굴레 속에서만 탈출을 하면 나는 뭐가 돼도 될 사람이야. 나는 여기서 이렇게 취급받을 사람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되게 오랫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산에 왕따도 당하고 회사에서 돈도 조금만 줘요. 그러면 누구나 자기를 좀 더 높은 가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생각에는 아직까지 변함은 없어요. 아직까지 저도 제 주변 사람들도 너는 그것보다는 더 대우랑 뭐 이런 걸 받아야 됐다라는 생각을 다들 하시더라고요. 그건 있어요. 퇴사하고 나서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영상 쪽으로 하고 싶었고 제 유튜브를 조금 더 키워보고 싶었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성공할 거다라는 이러한 끝맺음을 생각을 해놓고 그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계획을 짰어요. 계획을 짜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퇴사를 하고 나서 수입원이 없어지잖아요. 이게 정말 생각보다 상실감이 되게 커요. 돈이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하게 들어오다가, 물론 내가 노동을 한 그 값이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하게 돈이 들어오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수입원이 끊겨요. 그러면 저는 이 꿈을 향해서만 달려가면 될 줄 알았는데 정말 신경 쓸 게 너무나도 많았고, 생각보다 퇴사의 길은 너무나 멀고도 험했어요. 온갖 생각을 다 했던 것 같아요. 돈을 벌어야 돼. 다시 회사에 들어갈까? 다른 회사에 다시 들어갈까? 아니면 알바라도 해볼까? 약간 이런 생각들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요 근래에는 특히나 그런 생각들이 더 많이 들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약간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꿈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달려나가야 될 사람인데 생각보다 되게 힘들어요. 힘들고 험난하고 지치고
아직은 1년째라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2년, 3년 가면 언젠가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성공을 했어요. 뭐 축하해주세요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은 제가 성공했다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고 오히려 우울해하고 내가 스스로 나락에 빠진 것 같고 나는 실패한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이 요즘에 많이 들어요. 나는 실패했어. 나는 끝났어. 이제 더 이상 나를 찾아주는 사람은 없을 거야. 약간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를 되게 잡아먹는 것 같아요. 퇴사만 하면 진짜 다 해결될 줄 알았거든요. 제 힘듦이 다 끝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른 힘듦이 저를 이렇게 올가맬 줄은 몰랐어요. 근데 그 다른 힘듦이 퇴사 전에는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회사에서 겪은 그 힘듦에 비하면 나는 그 꿈에 대해서 달려가는 그 길의 힘듦은 별것도 아니야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사람은 항상 매일 다른 힘듦이 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항상 매일 다른 그 힘듦에 아직까지 적응을 못하겠어요. 여기서 힘들면 그거 힘든 대로, 여기서 힘들면 또 여기서 힘든 대로, 또 여기서 힘들면 또 여기서 힘든 대로, 각각에서 너무나 힘들고 각각에서 너무 나를 갉아먹고 있는 듯한 느낌이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회사를 그만두면 회사에서 힘든 게 끝난다고 저는 행복할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 퇴사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점은 꼭 아셔야 돼요. 회사를 그만두면 더 나은 직장은 물론 존재할 수 있겠지만 스트레스는 어디서든 오게는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한번 도전해보는 거죠. 힘든 걸 알면서도 나는 여기 안주하고 싶지 않아. 난 여기 안일하게 살고 싶지 않아. 하면 도전해보는 거죠. 저는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벌려고 시작한 일이 프리랜서 일이고 프리랜서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것보다 사람으로 오는 스트레스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매일 보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집에서 혼자 컴퓨터를 맨날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하루에도 몇 번씩 오는 현타 그리고 자괴감 하루에도 이력서를 계속 내야 돼요. 제가 퇴사하기 전에 봤던 영상 중에 프리랜서는 1년 365일 취업을 하는 거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에 너무 공감해요. 저는 1년 365일 취업을 하고 있어요. 항상 이제 여기저기 이력서 내고 일자리 있나 알아보고 그 일자리가 됐다라고 하면 시간 분배하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 일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언제 자를지 몰라. 약간 그런 공포?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공포? 네, 그런 생각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프리랜서 일을 한 거에는 후회하지 않아요. 저는 옛날에도 프리랜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웹디자인 쪽으로 프리랜서 일을 해봤지만 지금은 영상 쪽으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영상 쪽으로 더 공부를 하고 싶었고 더 열심히 하고 싶었고 그래서 웹디 쪽보다 영상 편집자 쪽이 저는 더 지금은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간혹 제가 뭐 직장인 브이로그 이런 게 조금 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직장인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편집하거나 이런 거를 그냥 집에서 찍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 번씩 찍어서 제가 편집자의 삶은 어떤 건지 막 한 번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꿈. 나의 꿈은 성공하는 거죠. 뭐 모든 분들의 생각이 다 그렇지 않을까요?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성공하는 건지에 따라서 꿈의 방향성이 조금 더 달라지겠죠? 일단은 저는 제 채널이 조금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만들고 있는, 제가 갖고 가고 있는 제 유튜브 채널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저는 제 채널이 훨씬 이렇게 성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스스로 당당하게끔 나는 이 일을 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분야에서 제 이름이 거론될 정도로 잘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편집 분야에서. 그래서 저는 공부를 더 많이 할 거고
저는 뭐 방송 편집 이런 쪽이 아니고 이제 유튜브 이런 식으로 약간 SNS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영상을 편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좀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고 싶어요. 그래서 제 꿈은 유튜브로 성공하기. 다양한 이유로 유튜브로 성공하기라는 결론을 내려봅니다. 제 채널도 그렇고 다른 분들 채널도 그렇고 저로 인해서 성공하면 좋잖아요. 유튜브로 성공하기입니다. 이렇게 제가 퇴사를 하기 전의 이야기부터 퇴사를 하고 나서 1년 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다뤄봤는데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제 영상을 보고 퇴사를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아, 퇴사를 하면 저렇게도 힘들 수 있구나 라는 것도 한번 알아줬으면 좋겠고 나만 회사 다니면서 힘든 게 아니었어 라는 위로도 받으셨으면 좋겠고 고려하고 있지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퇴사를 권장하는 영상은 아니고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결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 삶이 라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싶었어요.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찍어보고 싶어서 그냥 찍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고요. 오늘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라는 멘트를 저는 항상 마지막에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또 여러분들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적어도 제 생각에는 그래요.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상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어떤 산의 경험을 하고 계시는지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고 공감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까지 안녕. 안녕. 또 만나요.